4단원 요약, 개념 요약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과 에너지 파트인데요. 식물과 에너지는 중단원, 1단원인 요거 아닌데 중단원, 1단원이 광합성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요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으로 짝짝짝 어떤 것들이 있다, 어떤 실험이 있다, 거기에는 어떤 지시학들이 있다, 그 실험에서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알코올 중탕하는 이유는 무엇이다라든지, 뭐 BTB 용액이라든지,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라든지, 왜 떠오르냐 뭐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고 머릿속에 그릴 정도로 정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노트 필기로 3페이지 각 소단원마다 하나씩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인데, 이건 선생님이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20분 안쪽으로 끝날 것 같아요. 영상은 내용이 뭐 소단원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물, 이산화탄소, 빛입니다. 선생님이 영상에서 빛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 포인트가 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이 물질이냐 아니냐를 까다롭게 여러분들한테 따지는 문제 같은 걸 내지 않고, 사실 그것도 좀 논란이 많아요. 우리 물리에서는 물질이 아니다라고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물질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 뭐 물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생물에서는 빛이 물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규정짓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합성이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광합성이 필요한 요소는 물, 이산화탄소, 빛,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개가 투입된다.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식물이 있어야 되죠. 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왜? 동물은 세포 속에 엽록체가 없으므로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엽록체다. 엽록체인데, 엽록체가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색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엽록소가 초록색을 나타내므로 엽록체가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엽록체 말고도 다양한 색소들이 있지만 엽록체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식물에 따라서 당연히 양이 다르겠죠. 이파리가 항상 녹색으로 보이는 식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엽록소가 녹색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번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이용되는지 확인 실험인데, 이 실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는 아마 이렇게 단순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실험에서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차은우 BTB 용액인데, BTB 용액은 산염기 지시약이었어요. 산이냐 염기냐 중성이냐를 따지는 건데,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일 때 파란색인데, 우리가 중성이나 염기일 때는 초록색 또는 파란색이라고 그러고, 사실 구분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다만 산성일 때 노란색은 좀 구분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성일 때 노란색을 띈다. 그럼 어떨 때 산성이냐?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았을 때 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탄산음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탄산음료 이산화탄소가 물에 많이 녹아 있는 거죠. 산성을 띠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있는지 확인 실험, 첫 번째 실험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 실험이 뭐 이런 거였죠. 여러분들이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첫 번째 실험이었고, 얘가 두 번째 실험이었어요. 첫 번째 실험은 푸른색 BTB 용액의 날숨. 근데 우리가 불어넣는 숨을 불어 넣었어요. 날숨을 불어 넣었더니 날숨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겠다라는 행위인 거죠. 그랬을 때 BTB 용액의 색이 변화했다.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산음료는 산성이다.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으면 산성이다. 산성이 되면 BTB 용액이 어떻게 변한다?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다. BTB 용액은 산염기 지시약으로서 산성일 때 노란색을 띠는 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럼 이번엔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가열해 봅시다. 가열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여기서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들어가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진다.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기체의 용해도라는 건 물에 기체가 녹아있는 정도인데 그게 낮아진다. 즉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물 속에, 액체 속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체 속에 녹아있는 물론 이산화탄소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다른 기체들도 빠져나가는데 이산화탄소가 같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푸른색으로 변해요. 다시 중성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탄산음료를 끓이게 되면은 빠르게 빠져나가서 탄산음료 맛이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콜라를 끊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가열하게 되면 다시 푸른색으로 변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다. 중성 또는 염기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사용하는 실험이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미 산성을 띠고 있는 액체에다가 BTB용액을 담근 BTB용액이 포함되면 상선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날숨을 불어넣은 노란색인 BTB용액을 ABC병에다 넣었다. 이게 두 번째 실험이었죠. 여기 두 번째 실험. 그랬을 때 ABC에다 넣었는데 A에는 검정말을 넣지 않고요. BC에는 검정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A, B는 이렇게 빛이 존재하니까 빛이 들어오는데요. C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A, B, C 모두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날숨을 불어넣은 BTB 용액이 포함된 물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광합성이 일어난 건 B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B는 검정말, 빛, 이산화탄소, 물 다 공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인 물, 빛, 이산화탄소와 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광합성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A는 식물이 없었고 C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것들을 나오는데 볼게요. 날숨을 불어넣은 BTB용액을 ABC병에 넣었을 때 햇빛이 비치는 걸 30분을 관찰했어요. 햇빛이 비치게 한다는 건 빛을 모두 다 균일하게 공급해 주는데 어둠 상자가 빛을 차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A는 노란색, B는 초록색, C는 노란색이 되는데 색깔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요. A가 왜 노란색이냐, B가 왜 초록색이냐, C가 왜 노란색이냐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가 노란색인 이유는 검정말이 없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성이었던 BTB 용액이 담긴 액체가 산성 그대로 띄고 있다라는 뜻이고, C도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상자로 인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합성이 필수 요소인 빛이 없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않았다. 즉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지 않았다. 그래서 BTB 용액이 노란색을 띈다. B의 경우는요,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띠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소모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어떤 복선을 깔았어요? 첫 번째 실험에서 얘는 끓였죠. 끓였든 뭐를 했든 간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면 BTB 용액은 다시 중성이나 염기성인 푸른색으로 변할 거야. 푸른색, 초록색으로 변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달라요. 얘는 끓여서 BTB 용액이 색깔이 변했는데요. 얘는 끓이진 않았죠. 선생님 햇빛이 있으니 끓잖아요. 그 온도 변화는 없다고 보자고요. 그랬을 때 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요소가 갖춰졌고 검정말인 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났다. 광합성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소모됐다는 건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실험은 어떤 목적이라고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중에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거기에 BTB 용액이 나오고요. A, B, C 병의 각 특징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실험이라든지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식물은 굉장히 식물 공부할 만한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파트를 좋아하긴 해요. 선생님 전공은 식물은 아니지만. 2번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그건 무엇이 있느냐? 자, 은우가 아까 찾았는데 이 마스크 친구 얼굴 천재. 자, 공부가 천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보지 않아서 은우를 한번 기회가 되면 가르쳐 보고 싶은데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는데 저 마스크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산소와 포도당 녹말이 있어요. 산소와 포도당 녹말이 있는데 포도당은 곧바로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변형된다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합성 과정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인 물, 이산화탄소, 빛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광합성 과정은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이 들어가서 얘 화살표가 왜 이렇게 휘어 있나요? 선생님 옮기다가 얘는 못 옮겼네. 다 이사했는데 얘는 이사를 못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사 가는데 아들한테 통보 안 하고 이사한 거예요. 얼마나 자,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이 있었는데 산소와 포도당이 생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산소와 포도당 또는 녹말 곧바로 변형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광합성이 그럼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냐? 염록체예요.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실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 생성 실험이고요. 두 번째는 녹말 생성 확인 실험이에요. 그래서 산소 생성 확인 실험이 우리 책에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산소 생성 확인 실험인지 몰랐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가 여기 동그라미 쳤던 얘가 산소 생성 확인 실험이었어요. 산소 생성 확인 실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자, A와 B에 전부 다 검정말이 들어가 있고요. B는 빛을 굉장히 완벽하게 차단해놨기 때문에 B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고 A는 빛이 들어갔어요. 그다음 물과 이산화탄소는 A, B 모두 공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날숨을 불어넣지 않았지만
열려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물 속에 항상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거든요. 많이 녹아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조건인 A의 경우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만 B의 경우에는 빛을 의도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광합성이 일어난 곳에는 물의 높이가 낮아졌는데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은 곳에는 물 높이가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뭐다? 광합성이 필요한 요소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소모되었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물이 소모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 소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의 높이가 낮아진 건 뭐냐면 이 위에 기체가 생성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기체가 생성되었는데 그 기체가 뭐다? 산소다. 어떤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기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불을 붙여본다 그랬을 때 불이 잘 탄다. 조연성, 산소 조연성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집 풀면서 보시면 되겠고, 여튼 산소 생성 확인 실험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A의 물높이가 감소되었고 B의 물높이는 변화가 없었는데 왜 그렇다?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왜 그러냐? 광합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소가 생성되었다. 광합성 결과로 산소가 생성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 이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뭐지? 이랬을 텐데 그게 광합성 결과 산소가 생성되는 실험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 물의 높이가 낮아졌다. 물의 높이가 낮아진 만큼 뭐가 채워졌을 거다? 산소가 채워졌을 것이다. 그럼 물의 높이가 왜 낮아졌다? 산소는 물보다 당연히 밀도가 낮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니까 물기둥을 밑으로 내려버렸을 것이다. 물을 낮췄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말 생성 확인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우리가 수단의 2단원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에서 두 번째 실험은 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128과 129의 두 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왔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하나로 그냥 딱 정리했어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과서를 보셔도 되고, 녹말 생성 확인 실험에서는 과정 3, 4, 5가 중요합니다. 과정 1, 2를 볼까요? 과정 1, 2는 뭐였냐면은 검정말 넣고 그 다음에 A는 B는 빛이 없게 하루 동안 놓아두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었고, 과정 3, 4, 5가 여기선 포인트였어요. 그럼 과정 3에서는 뭐였냐면은 검정말 잎을 떼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해보자였어요. 검정말 잎을 떼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자, A는 빛을 보여줬고 B는 빛을 차단했죠. 근데 빛을 보여준 놈이나 빛을 보여주지 않은 놈이나 모두보다 엽록체가 잘 뚜렷하게 관찰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과정 4는 뭐였냐면은 과정 4에서는 에탄올이 들어있는 작은 비커 2개에 A, B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하는 물에 헹구자 에탄올을 물중탕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했는데, 자, A, B 검정말 잎을 따서 에탄올을 넣고 물중탕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에탄올이 끓는 온도가 78도, 알코올 중에 하나인 에탄올이에요.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에탄올이라는 거는 끓는 온도가 78도 정도 되기 때문에 잘 끓는다. 그래서 불나기 쉽기 때문에 물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비커 집어 간접적으로 끓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중탕을 하는데 에탄올에 일단 넣게 되면, 식물을 에탄올에 넣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따다가 술에다 담궈 놓죠. 술에다 왜 담궈 놔요? 추출하기 위해서. 탈색. 추출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탈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유는 탈색이에요. 자, 엄마가 술 담그는 거 너무 눈여겨보지 마시고요. 홀짝홀짝 맛보다가 취해갖고 아버지한테 반말하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탈색이 되는데 탈색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엽록소가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하는 이유는 탈색이다. 탈색은 뭐다? 엽록소를 제거한다. 그럼 엽록소를 왜 제거하느냐? 5번을 위한 밑밥 과정이었죠. 5번은 뭐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 변화를 관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어떤 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는 뭐라고요? 녹말 검출 지시약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BTB 용액은 산염기 지시약이었었는데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 검출 지시약이었고, 녹말과 반응해서 청남색으로 변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청남색으로 변하는 거 영상 여러분들 봤을 텐데, 밀가루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뿌렸을 때 약간 검은 빛깔을 띠는 충격적인 영상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기억이 나죠? 그래서 광합성질과 녹말의 생성됨을 확인하는데, 자, A는 청남색으로 변했고 B는 변화가 없다. 즉 A는 빛을 보여줬는데 둘 다 탈색시켰으니까 여러분들 머리 탈색시키면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약간 갈색 비슷하게 변합니다. 둘 다 갈색이었어요. 원래 둘 다 갈색이었는데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뿌리니까 A만 반응하고 B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갈색에 반응해서 별로 색깔 변화를 나타내지 않거든요. 얘는 광합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녹말이 생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얘는 광합성 생성력과 녹말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녹말과 반응해서 청남색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얘는 뭐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두 번째 녹말 생성 확인 실험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가져다 놨다는 자체가 녹말 생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3과 5. 자, 봅시다.
A, B 모두 엽록체가 살아있는데 얘는 광합성한 엽록체고 얘는 광합성하지 않은 엽록체였는데 여기다가 뿌렸을 때 엽록체 부근이 염색됐다는 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녹말 생성 장소가 엽록체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3과 5의 결과를 통해서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부위에 염색이 된 것은 무슨 뜻이냐? 녹말 생성 장소가 엽록체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걸 정리하면 이렇다고요. 사실은 실험부터 보고 정리한 거예요. 선생님이. 정리 영상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을 볼게요. 3번에는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교복 탓을 하죠. 교복이 말썽이니 교복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살쪄서 그런 거고 광합성에 이렇게 좀 충격을 주면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외모보다 공부가 중요합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그래프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실험도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일단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똑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세기는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는데 온도의 경우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 맥시멈 값이 30에서 40도 근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 한 40도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 피크 포인트를 갖다가 40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광합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책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세포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어떻다? 빛의 세기가 강하다. 이산화탄소가 충분하다. 온도가 30에서 40도 정도이다라고 책에다가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관련된 실험만 설명하면은 요약 정리 영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과의 관계 실험을 했는데 빛의 세기를 하기 위해서 조명의 높이를 다르게 했어요. 자, 우리는 일단 조명과 식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빛의 세기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A는 조명과 10cm B는 조명과 20cm. 이 높이를 사실 선생님 식물과의 높이를 해야 되나요? 물과의 높이를 해야 되나요? 비커의 끄트머리 높이를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물 높이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조명의 높이를 맞추셔도 되고요. 식물과의 거리를 맞추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얘가 얘보다 멀다라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까탈스럽게 이렇게 꼼꼼히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조명과의 거리가 가까운 놈과 조명과의 거리가 먼 놈이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1% 탄산수 나트륨 용액을 집어넣는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탄산수 나트륨이라는 거는 NaHCO3라는 놈인데 여기 이름을 보다시피 어떻다?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녹아있는 놈이다. 얘는 이제 해리가 되게 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누게 되는데 물 속에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녹이는 용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하겠다. 왜냐? 이 실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 간의 관계를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요소들인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온도는 A, B가 모두 충분히 공급되고 일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A, B 모두 이산화탄소 충분히 공급되고 온도는 적당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추운 데서 실험하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둘 다 나머지 두 가지 빛의 온도라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온도의 조건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조명의 이 높이만 달리했을 때 얘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얘는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 시금치 펀치를 뚫어갖고 10개씩 개수 똑같이 해가지고 떠오른 시간을 측정했어요. A가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정도 걸렸고요. 책에서는 10분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B가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린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4배 걸렸다는 사실도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왜 4배가 걸렸냐 그게 아니라 A가 B보다 빨랐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산소의 생성이 더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떠오를 때 광합성 생성 결과로 산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포도당 때문에 떠오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녹말 때문에 떠오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험 안 해봤지만 실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펀치를 뚫은 시금치의 잎의 뒷면에 뭐가 생기냐면 산소가 뽀글뽀글 생기면서 산소 기포 때문에 가벼워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튜브 타고 노는 것처럼 가벼워져서 부력에 의해서 떠올라요. 뭐가요? 시금치 잎이요. 그래서 시금치 잎이 10개가 떠올랐을 때 걸린 시간을 따지면 A가 더 빠른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우리 뭐를 알 수가 있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산소의 생성이 더 잘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더 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 생성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광합성이 더 잘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뭐를 알 수 있다?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다를 알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 실험으로 이 그래프의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이 증가하다가까지는 되는데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조명을 점점 센 조명을 해가지고 일정하지 않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게 일정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 실험으로 앞부분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래요. 이런 거 아주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더 잘 일어난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그 다음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이 세 가지 정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짝수반 친구들은 선생님 찾아오시거나 최영현 쌤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